되고, 그러면 납하고 이게 이제 중간에 니켈 또는 필름하고 꽉 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들어가면 요거 좋으면 그냥 이게 못 맞이는 거. 이 형태도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써보니까 이게 넓어야 된다. 이렇게 넓고 이 자체도 납이면 좋다. 납 항상 그 터미널은 밑에 부분이 지름이 크고 위에 부분이 좀 좁습니다. 약간. 그래서 터미널의 밑에 부분은 지름이 크고 위에 부분은 좀 좁죠. 그리고 넣어서 이게 이제 탁탁탁탁 두드려 주면 이게 약간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게 싹싹 벌어집니다. 풀어나면 잘 벌어지면 최대한 넣고 나서 이걸 쪼으면 이게 이제 오마지잖아요. 범위가 오물 수 있는 간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체결되는데 이 납은 이제 지금 이제 유해 물질이라서 잘 없고 대신에 비싸지만 좋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통상 이제 OEM에서는 이런 이제 종류의 재질로 이제 하는데 이것도 잘 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 터미널이 적은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싹 다 주어도 깡 물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종류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부터 바꾸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이게 행태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필름을 한 바퀴든 세 바퀴든 감아서 터미널의 굵기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벌려서 넣지 않습니까? 넣고 나서 이렇게 쪼으면 이렇게 빡빡하게 아주 빡빡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쪼을 차입니다. 요거를 쪼으면 도화 쪽으로 해서 이제 배선을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뽑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 바킹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 지치지 않게끔. 왜냐면 이런데 이제 쇠에 바로 이렇게 피복이 얇은 피복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젖불 같은 거 잘 납니다. 그러면 지자리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조으면 더하기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풀 때 나사산이 망가져 가지고 다시 또 조기 힘들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난 다음에 이 손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손으로 일단은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WD-40 뿌려야 됩니다. 그럼 몇 바퀴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몇 바퀴 돌려보고, 이 충분히 손으로 대충 이게 반 이상 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1인승 시트 쪽에 이 안전벨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 안전벨트 고리는 이쪽에 그 센터에 이 승객을 위한 고리입니다. 이게 이제 시트가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따로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기에 이제 분해할 때 이 볼트가 10mm 볼트가 2인승 시트에 붙어 있고, 요 안전벨트 요거 경고 알람도 2인승 시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요 두 개를 풀면 쫙 뽑고 그냥 이건 눌려서 그냥 뽑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mm 볼트를 풀고, 그러면 이걸 시트를 이제 서로 가까이 해가지고 이 선이 짧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제 공간이 잘 안 나와서 힘듭니다. 도화 쪽으로 해서 이제 배선을 이렇게 각각 다 뽑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 바킹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 지치지 않게끔. 왜냐면 이런데 이제 쇠에 바로 이렇게 피복이 얇은 피복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젖불 같은 거 잘 납니다. 그리고 이게 시트는 다들 내서 이제 조립 과정인데 제가 이제 깜빡하고 촬영 안 해서 이 배선 라인은 D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운전석 쪽 케이블 따로, 조수석 쪽 케이블 따로 한 겁니다. 그 센터로 해갖고 요리등 이 가쪽으로는 안 되고 이쪽으로는 요 가운데로 D시트 사이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약간의 여유가 있고, 이쪽 사이드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시트를 고정하는 레일, 이게 카페트하고 거의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 차가 이제 하나 에르기식 요 1인승 시트하고 요거 2인승 시트, 이게 하나로 되어 있죠. 이게 그냥 무거운 시트인데
요 사이에 가운데 그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 그 안전벨트를 이겁니다. 이 안전벨트 고리가 이 시트가 각각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 고리가 이쪽에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 사람은 센터에 있고 그 안전벨트 고리는 이쪽 레일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하는 시트가 서로 이제 간격 차이가 서로 비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조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고정하는 거 좀 여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동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인승 시트 쪽에 이 안전벨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 안전벨트 고리는 이쪽에 센터에 이 승객을 위한 고리입니다. 이게 이제 시트가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따로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기에 이제 분해할 때 이 볼트가 10mm 볼트가 2인승 시트에 붙어 있고 요 안전벨트 요거 그 경고 알람도 2인승 시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요 두 개를 풀면 잭 뽑고 그냥 이건 눌려서 그냥 뽑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10mm 볼트를 풀고 그러면 이걸 시트를 이제 서로 가까이 해가지고 이 선이 짧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립하면 되는 거. 여기 조금 이제 공간이 잘 안 나와서 좋게 힘듭니다. 시트를 자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볼트를 조어다 보면 시트가 배선이 들어가고 카페트가 두꺼워짐으로 해서 방음 매트 작업도 하고 그러면 잘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잘 안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볼트를 탁 걸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탁 걸어 가지고 그냥 요 정도만 해 가지고 전동 공구로 이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조아 버리면 지자리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조으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풀 때 나사산이 망가져 가지고 다시 또 조기 힘들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많이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항상 그 카페트에 그 방음 매트 들어가고 그러고 배선이 들어가면 카페트가 또 조금 두꺼워지면서 시트를 지자리에 조립할 때 딱 안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 자리에 최대한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손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손으로 일단은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더블 D40 뿌려야 됩니다. 그럼 몇 바퀴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몇 바퀴 돌려보고 이 충분히 손으로 대충 이게 반 이상 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긴 공구를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쪼으면 이거는 시트 말고도 모든 자리가 잘 안 맞는 힘든 자리에는 뭔가를 체결할 때 볼트를 그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때 가게 왔다가 일회성으로 돈 좀 버리 묻고 퍼뜩 작업 끝내고 이러나 저러나 다음에 오든가 말든가 그런 식으로의 작업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그러면 누군가가 결국은 이 차주는 모르겠죠. 그 손님 또 가게 다시 왔다. 그럼 다시 재작업을 하거나 시트를 풀 때 결국은 이 시트 이 풀면 잘 안 풀립니다. 그때 망가져 가지고 억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쇠라는 것이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행길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좋았는데도 이제 찡찡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임팩으로 좋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풀 때 잘 안 풀리 가지고 억지로 풀면 결국은 차 쪽에 나사산하고 이 볼트의 나사산이 서로 이제 깎여서 엉겨서 안 맞게 되기 때문에 뭉개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볼트를 못 쪼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개니까 하나 뺀다 하더라도 하나만 좋아지면 되겠지만은 보통 하나씩밖에 못 쪼옵니다. 특히 앞쪽 시트 이런 거는 그러니까 레일 한 개당 하나씩밖에 못 쪼기 그 볼트를 못 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동영상에 보면 그런 경우에 큰 볼트를 사고 이게 차 쪽에 있는 거에 다시 이제 큰 볼트에 맞는 나사 탭을 만들어서 조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런 경우 때문에 간혹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작업 팁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 작업 팁에 들어가 보면
탭 내는 거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 그렇게 좋은 거 뭐 가전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풀면 다시 못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해결합니다. 근데 그래 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손으로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임팩을 써서 이렇게 조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냥 누구나 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빨리 하고 쉽게 대충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그리 된다. 제가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 옛날에 초창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볼트를 쪼기 전에 이 나사 구멍에 W40을 칠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조금만 칠하면 정말 잘 들어갑니다. 진짜 급할 때는 조금만 한두 바퀴만 걸고 임팩을 바로 줘도 바가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좀 공간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와이어 고리가 이 와이어의 이 볼트 이 안전벨트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볼트를 2열 시트 쪽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령 시트가 움직이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게 안전벨트 이 고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안전벨트 저 센서선 이게 이 와이어가 없으면 이게 이제 부러지겠죠. 파손되겠죠. 시트가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요 안에 요 10mm 볼트를 요 와이어 선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꽂아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공간이 좁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와이어 고정하고 이거 안전벨트 요거 센서 선도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이쪽 시트는 고정되어 있고 이제 1인승 시트가 이제 고정 이제 나사를 풀고 작업이 돼야 되죠. 이 조립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조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요거 두 개를 결선했으니까 이제 1인승 시트를 이제 조립하면 D시트가 이제 조립이 되는 겁니다. D시트가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2열 시트가 무겁고 또 빼내기도 힘들고 조립할 때도 이렇게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트를 드러내면서 스피커 배선 작업이나 ICL 배선 작업은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또 하나 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요 가운데 승객 안전벨트 고리거든요. 이게 이제 꽂아놨는데 아까 이게 그 안전벨트 이제 꼽히는 이 고리가 1열 시트 쪽에 아까 붙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쪽 시트는 안 움직일 때 이 1인승 시트는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안전벨트 고리를 고정하는 레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 구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시트 분해하는데 조금 이제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 드러내거나 뭐 배선 그런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시트도 되게 무겁습니다. 또 들렸다 넣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키스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혼자 하기 힘듭니다. 너무 무거워서. 배터리 터미널에 이게 우리가 작업하면서 한 번씩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터리 터미널 OEM 터미널이 우리 다른 사제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이거 다 꽂으면 이 쪼았을 때 깍 쪼아져야 되는데 이 OEM 터미널이 조금 더 크거나 또는 이 배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지만은 이 플러스 터미널 굵기하고 마이너스 터미널 굵기가 플러스 터미널이 조금 굵은데 직경이 이 납 직경이 굵지만은 이 쪼아주는 이게 고정했을 때 쪼아주는 이쪽 편에 있는 이 터미널이 싹 다 쪼아도 이게 깍 쪼아도 여기 이렇게 이 OM입니다. 이렇게 쪼으면 이게 나사가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게 V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당겨 오면서 쪼아주는 건데 이 구조가 그렇게 썩 훌륭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게 쪼아도 이게 딱 붙어도 이게 탁 잡아주는 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는 동으로 되어 있는 필름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배터리를 구매할 때 보통 딸려 놓습니다. 요것을 요것도 지금 벌써 넣어놨죠. 얇아가지고 이게 못 쪼아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좀 더 넣는 겁니다. 넣고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한번 푸니까 요 두 바퀴만 넣었을 때 괜찮았는데 또 한번 풀고 다시 주우니까 잘 안 돼 갖고 제가 다시 이렇게 넣어 보면서 이게 촬영을 해봅니다. 이게 저만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넣기가 조금 거시기 하네. 모든 것이 일하기가 좋거나 환경이 좋을 때 모르겠지만은 이게 뭔가 뭐 구조가 잘 안 맞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한 바퀴만 넣으면 뭐 될 것 같으면 이게 좀 수월한데 지금 한 바퀴만 넣으면 될 게 아니고 한 네 바퀴 정도, 한 네 바퀴 가까이 넣어야 되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바퀴 정도 가면 되긴데 이것을 조금 벌려서 이 자체를 조금 벌려 가지고 널널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차피 온말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네 바퀴 정도의 니켈 뭐 판인가 동판인가 뭐 동필름인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조금 애롭네요. 네 바퀴라서 그런가. 일단 이걸 좀 최대한 더 벌려서 이 두 바퀴 넣어갖고는 쪼아도 답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이 터미널 형태가. 뭐 이제 ON 배터리 터미널 크기하고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 범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이거 안 좋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바퀴가 좀 빡신가. 일단 이렇게 이제 네 바퀴 해서 빡빡하게 넣어야 조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넣고 이게 벌어져서 이제 들어갑니다. 최대한으로 완전 바닥까지 가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 안에 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약간 가볍게 두드려서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테두리를 또 눌려야 되니까 여기 플라스틱이고 해서 요거 이제 복사 알이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플라스틱 우레탄 망치죠. 그러면 조금 이제 터미널이 위로 삐져 나오는 거 보니까 안으로 바닥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접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악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터미널 최대한 이게 방향을 좀 바로 한 다음에 방금 빠져서 한 번 더 살짝 이런 작업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백가인 것 같아도 그럼 뭐 다 이게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플라스틱이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라고 보고, 그럼 이게 구조가 참 좋지 않죠. 이게 보면 이 고리가 여기 걸려서 좋으면 이리 오면서 당겨 오는 겁니다. 이게 당겨 오는 이유는 이 볼트가 볼트가 생긴 게 요 V자 형식 아닙니까? 요래 들어가서 눌리면 누를수록 볼트는 쪽바로 내려가니까 이 V자 가격에 의해서 이게 고리가 이리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겨 주는 건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구조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좋아져야 진짜 땡기는. 이제 이거를 좀 많이 빡빡하게 했으니까 조금만 좋아도 되게끔 했으니까 지자리 들어갔고. 근데 이게 이제 잘 좋아져서 이제 쫙 당겨 오면 너무 많이 버려져서 들어간가 모르겠는데 당겨 오죠. 좋을 때마다 이 보십시오. 여기 이리 옵니다. 오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꽉 물어주는 겁니다. 당겨 오죠. 이 정도로 하고 그럼 흔들어 보는 거죠. 빡빡하게 됐습니다. 빡빡하게 됐는데 이 플라스틱이 흔들리는 거지 이거는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번을 위해서 너무 세게 주면 안 되고. 그러면 납하고 이게 이제 중간에 니켈 또는 필름하고
꽉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들어가면 요거 좋으면 그냥 이게 못 맞이는 거. 이 형태도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써보니까 이게 넓어야 된다. 이렇게 넓고 이 자체도 납이면 좋다. 납 항상 그 터미널은 밑에 부분이 지름이 크고 위에 부분이 좀 좁습니다. 약간. 그래서 터미널의 밑에 부분은 지름이 크고 위에 부분은 좀 좁죠. 그리고 넣어서 이게 이제 탁탁탁탁 두드려 주면 이게 약간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게 싹싹 벌어집니다. 풀어나면 잘 벌어지면 최대한 넣고 나서 이걸 쪼으면 이게 이제 오마지잖아요. 범위가 오물 수 있는 간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체결되는데 이 납은 이제 지금 이제 유해 물질이라서 잘 없고 대신에 비싸지만은 좋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통상 이제 OEM에서는 이런 이제 종류의 재질로 이제 하는데 이것도 잘 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 터미널이 적은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싹 다 주어도 깡 물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종류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부터 바꾸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이게 행태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필름을 한 바퀴든 세 바퀴든 감아서 터미널의 굵기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벌려서 넣지 않습니까? 넣고 나서 이렇게 쪼으면 이렇게 빡빡하게 아주 빡빡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쪼을 차입니다. 요거를 쪼으면 이렇게 요거 여기 이제 이제 모든 오디오 시스템 기기에 들어가는 전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는 12mm니까 12mm 12mm 이런 거는 임팩보다는 손으로 느끼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느끼면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저을 때 이게 헐거보면 이게 틀어집니다. 이게 빡빡하게 이제 앙금이 있다. 앙금 있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카바를 일단은 이게 위험하니까 플러스는 항상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가지고 이게 쏟아내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뭐 차주가 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차주가 이런 거 만지는 걸 좋아해서. 그냥 좀 보기 좋네요. 푹신푹신하고, 쏟아낼 확률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작업 기간 동안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분리한 상태인데, 이제 이쪽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꽂아야, 이제 시터를 이제 전동 시터, 운전석하고 조수선 전동 시트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꽂겠습니다. 꽂으면 열어놔두고 지금 이제 전동 시트 하고 나면 다시 뺄 거니까 살짝만 걸어놔도 됩니다. 시동 켜고 할 건 아니니까 요리해놓고 나중에 이 체계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배터리 터미널에 대한 이제 팁이죠. 배터리 터미널에 대한 팁. 좋을 때 이 종류가 이리 있고 좋은 거는 저는 이게 납 종류와 넓은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좋았을 때 이게 이는 철 종류보다는 이것도 이제 100% 새가 아니고 다른 이제 희석된 종류지 않습니까? 전기 잘 통하고 누가 안 썰고 약간 연질에 고급 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납이 돈은 더 비쌉니다. 근데 납이 전체적으로 이제 유해 물질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용상 이제 건장을 자꾸 자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이게 약간 딱딱한 것보다도 이거 있던 강도가 약간 탄력이 있는 이런 종류의 강도가 두툼하게 좋아졌을 때가 전기 전달이 가장 좋다. 이제 이런 응용해서 주세요. 꼭 이걸 써라는 말이 아니고 터미널에 대한 어떤 전기 흐름에 대한 저항치와 우리가 작업했을 때 용이한 행태 이런 것을 이제 요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뭔가 하게 됐을 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